자, 메피스토. 그런 것은 습관 들이기에 달려 있다네. 갓난아기도 어머니의 젖을 처음부터 다짜고짜 기꺼이 빠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지 않아 즐거이 젖을 빨며 자라나거든. 그와 같이 자네도 날이 갈수록 지혜의 젖가슴을 더욱 좋아하게 될 걸세.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긴 하지만 젖가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우가 있고 뭐 물세례를 하고 뭐 기름 부은 자 이런 표현 쓰는 것이요. 뭐예요? 그게 다 지혜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에요. 거의 두 가지야. 지식 지혜의 상징이거나 생명의 상징인 거예요.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이에요, 영, 영. 그죠?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 이것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 자, 어쨌든 사람들은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좀 연장선상으로 얘기하면 여운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가지고 내가 분리 독립됐으니까 계속 그리워. 그러니까 실제로 내 배도 꼬르륵 꼬르륵 배고프고 영적으로도 배가 고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고 구도하는 거라 그랬죠. 구도. 그러니까 나는 지혜의 젖가슴을 더욱 좋아하게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물적자라고 해도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구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뭐예요? 인간의 특성이야.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호기심. 동물도 호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물질적인 호기심은. 그래서 호기심이 센 동물일수록 무슨 동물일까요, 여러분? 고등동물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셀수록 고등동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학생, 지혜의 몫이라면 기꺼이 매달리고 싶습니다. 이거 뭐 자세는 좀 됐네요. 아까 전에 다중이처럼 벌써 떠나고 싶다 그러더니. 지혜의 몫이라면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혜의 바다에 도달할 수 있죠? 갑자기 이러면, 얘를 어떻게 한번 조져볼까? 얘가 갑자기 지혜 타령을 하네? 갑자기 와서. 그죠? 어떤 훌륭한, 뭐, 목장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듣보잡 학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뒤통수 한 대 쳐맞죠. 야, 가서 벽돌이나 날라 너. 그러고 한 1년, 2년, 3년 굴러가면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다 겪어야지 네가 집을 짓는 거지. 와서 질문이라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 병을 잘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나는 나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냥 싸대기를 때리겠지. 저리 가. 이 질문이라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현명한 선생님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겠죠. 그 사람에게 맞는 가르침을. 그게 현명한 선생님이에요. 저는 안 돼요. 그냥 개욕이 먼저 나가요. 저리 꺼지라고. 공부하고 오라고. 자, 메피스토. 이야기를 더하기 전에 우선 말해보게. 자네는 어떤 학부를 선택할 것인가? 메피스토가 말 돌리죠. 야, 그딴 얘기 됐고 너 뭐 공부할 건데? 그런 거부터 해야지. 그런 거부터. 자, 학생, 저는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생이 얘기하는 거죠. 너의 꿈은 뭐니? 저는 과학자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 얘 몇 살이야 도대체? 이 학생 올해 몇 살이에요? 이게 교육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뭐든 상관없으니까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일단 교수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명확해.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나는 일단 한 달에 월급 600. 그리고 한 10년 했을 때 한 2천 벌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솔직해요. 그럼 메피스토가 그럼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당장 데려갈 걸 아마? 그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구나.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꺼이 저는 이 지상에서의 일과 천상에서의 일을 모두 파악하여 학문과 자연에 통달하고자 합니다. 이 파우스트 병 걸렸죠. 파우스트. 자기가 파우스트 수준인 줄 알아. 자, 하지만 제가 지금 좀 농담 삼아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요. 누구나 이게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진리에 대한 탐구,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늘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계단마다 다르거든, 수준이. 계속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섭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운명이야. 그냥 숙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메피스토. 그렇다면 올바른 길을 찾아 들었군. 네, 잘 왔다. 하지만 잠시 도 방심해서는 안 될 걸세. 이 진리도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섭리 같은 것도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 너가 진짜라고 믿었던 게 다 뒤집어질 수 있거든. 너가 지금 공부했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역사 이거 다 뒤집어질 거거든.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방심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다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학생,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자세는 좋아요. 제가 왜 자꾸 비판하냐 하면 여러분 척하면 척이죠. 아무리 물적 자아만 이렇게 통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다 바칠 생각입니다. 아무리 물적 자아가 그렇게 난리쳐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즐거운 여름 축제 같을 때는 약간이나마 자유를 얻어 오락을 즐기게 되면 물론 더욱 기분이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게 인간적이죠. 차라리 이게 인간적이야. 뭐 요 정도 수준에선 학생이 위선을 떨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학생이. 하지만 이게 훨씬 인간적이죠. 아, 나 놀고 싶어요. 그 소리 아니야. 공부는 하고 싶지만 놀고 싶어요. 그 학생이지 뭐. 정확히 그 수준이죠.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메피스토.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이니 아껴 쓰도록 하게. 이것도 이치죠. 뭐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실제로 농담 삼아서 얘기해요. 어르신들 특히나 계실 때,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벌써 8월이에요. 벌써 8월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요? 그 연세가 드시면은 시간 더 빨리 흐른다는데 진짜 맞아요. 그러면은 이 키로수대로 가잖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2, 3일 전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 그래요. 저 그런 것만 봐도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요. 제 경험상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 시간이 얼마나 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이면 지금 90살 인생이라고 봤을 때 딱 절반 살았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때 45년은요, 절반으로 줄어요.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시간의 상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간에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병이 돼버려. 그냥 흐른 대로 두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지천명했으면, 하늘의 뜻을 알았으면 그 실체를 알아야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무슨 공부? 영공. 영적 자의 공부. 물적 자의 공부를 40살까지 했으면 영적 자의 공부를 또 앞으로 45년 해야지 뭐 어떡해.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한 영적 사춘기를 겪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벌게 되지. 그래서 내친해하는 자네에게 충고하건대 우선 논리학 강의를 듣도록 하게나. 논리학 강의를 들으래요. 자, 그러면 정신이 자네를 잘 훈련시켜주고 스페인식 장어를 잘 졸라매 주어서 그 덕에 사상의 길을 가는데도 보다 신중하게 살금살금 걸어가게 되고 도깨비불 모양으로 가로로 세로로 이리저리 비틀거리지는 않을 걸세. 일단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여러 날에 걸쳐 자네는 이제까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해치우던 일에도 하나, 둘, 셋 하고 순서가 필요하다는 걸 배울 것이네. 사실 사상공장이란 걸작의 직조물과 같은 것이어서 한 번 밟으며 수천의 실들이 움직이고 조그만 북들이 이리저리 넘나들며 실들이 눈에도 안 보이게 흘러나와 한 번을 쳐도 수천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네. 자, 이게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왜 줄쳐놨냐면 천부경을 돌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500번 돌리지만 그 다음에는 50번 돌리고 그 다음에 5번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려도 500번 돌린 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한 번을 쳐도 수천 결합이 이루어진다네. 안 보이던 실들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수천 실들이 막 움직여서 정신없어요. 하지만 한 번만 싹 돌려도 어떻게 수천의 결합이 이루어져요. 섭리 세상 안에서 벗어날 때 이 수많은 끝이 없는 지식의 한현들에서 못 벗어나면 그게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오라기 하나만 탁 잡아서 여러분이 딱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다 보이기 시작해. 한 번을 쳐도 수천의 결합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논리를 공부해 보게나 논리학을 공부해보게나 했던 이유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사상철학, 종교, 과학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에 기반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호기심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어야 돼. 강력한 호기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 이 시대엔 논리일까?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가 아니라 지금은 고차 사고를 해야 하는 물적 자아로 분리 독립된 인간의 진화 발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진화 발달을 이해를 못하면 보통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놀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멍해져라. 바보 멍청이가 되라 그러죠. 생각을 비워라.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만 느껴라. 그게 참나거니 지나거니 원래 너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리독립된 게 언젠데. 철학자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이래야만 한다고 논중할 것일세. 첫째가 이러하고 둘째가 이러하고 셋째와 넷째는 이러야만 한다. 만일 첫째와 둘째가 이러하지 않으면 셋째와 넷째는 절대 이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론을 도처에 학생들이 찬양하지만 훌륭한 직조공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훌륭한 직조공, 진짜 깨달은 자, 의식 코너를 지나서 마나스 붓띠가 된 자, 그 정도 진짜 참된 인간이 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을 쳐도 수천 겹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진짜 직조공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도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봐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직종옥이 된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것을 인식하고 서술하겠다는 사람들은 우선 정신을 몰아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거 비판한 거죠. 정신을 왜 몰아내요? 기껏 담아놨더니. 기껏 진화발달하면서 아스트라 레테르체를 우리 안에 콱 하고 담아놨더니 왜 이렇게 몰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크라 뿅뿅뿅 해서 뭐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분적인 것들은 손에 쥐게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신적인 연관적은 결여되게 마련이지. 괴테가 잘 짚었죠. 잘 짚었죠. 화학에서는 이를 자연의 조작이라 말하지만 스스로를 조롱하는 것일 뿐 그 근본의 이치를 모르고 있어. 라고 보통 널려있는 유물론적, 한계가 있는 이론론, 유물론, 관념론자들을 싸그리 비판하는 거죠. 사상 철학가들을 다 비판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런 의미로 얘기하면 이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죠. 학생이 이해하기에는. 메피스토가 다음에는 좀 더 잘 알아듣게 될 걸세. 그쵸. 모든 것을 모를 때는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우스트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타인의 모든 대부분의 교재들은요.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보이는 게 막 달라져요. 훨씬 더 풍부해지고 깊어져. 그리고 영역이 엄청 확장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은. 그래서 훌륭한 작품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탓해야지 재미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지. 그죠? 같은 속성끼리 이거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좀 더 잘 알아듣게 될 걸세. 자네가 모든 것을 근원으로 환원시켜 같은 속성끼리 분류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일세. 이거 천부경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 있더라도 내가 해독할 수 있는 문자로 딱 쓰여 있을 때는 아무리 개뻥을 써놔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개뻥을 써놔도 천부경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치를 캐낼 수가 있어. 그게 왜 확실해요? 0, 1, 2, 3, 4, 5, 6, 7, 8, 9, 10, 무, 0. 이거 뭐예요? 문자에서 가장 그냥 기본 아니야? 그냥 써놨잖아요. 이게 최고의 이치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거 여기서 의미 못 찾을까요,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누군가가 칠판에 적어놓고 저보고 이치를 캐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거 여기서 이치 못 캐낼까요? 아니요. 10시간도 떠들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왜? 이치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갖다 붙이면 다 이치거든. 그 힘은 어디서 온다? 천부경에서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온다. 자, 이런 거예요. 근원으로 환원시켜서 같은 속성끼리 분류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1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1이 시작하면 무가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우주의 이야기가 다 시작되는데 어떻게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이렇게 문자를 길게 써놨는데 해석을 못해요. 다 해석하지.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속성끼리 분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1이 되면 어느 나라에 어떤 공부를 했던지 간에 진짜 천부경적으로 1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대마다 배움마다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부처와 그리스도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엔 무슨 얘기다? 같은 얘기다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 온통 바보가 되어 머릿속에 물방아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려. 제 강의가 뭐 예를 들면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잘 안 들리는 게 왜 그래요? 이런 영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으면 그냥 완전 개사이비에 미친놈이고 또라이죠. 또라이야. 그런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려. 그건 뭐예요? 차이에서 오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차이에서 오는 거야. 슈타이너를 모르고 천부경을 모르면 잘 안 들리겠지, 당연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열린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럼 어려운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힘이 꽤나 세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마치 구구단 같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 같은 강의. 3일은 3, 3이 6 이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는 수준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메피스토가 다시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일에 앞서 형이상학을 공부해야만 할 걸세. 자, 논리에서 뭐 사상 철학 이렇게 갔다가 이제 형이상학 이렇게 얘기하죠. 괴테 공부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형이상학 해서 뭐 해요? 정령이나 찾고 있잖아. 이제 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인간의 두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도 심원한 의미를 붙여 파악하게 됨을 알 걸세. 아까 얘기했던 거. 이를 파악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파악하게 돼요. 그게 영시적인 힘이에요. 공부적으로 봤을 때 일단. 두뇌 속에 용납되는 것에든 안 되는 것에든 훌륭한 용어가 마련되어 있다네. 여러분 우주 언어를 제가 쓰라고 하죠. 여러분만의 우주 언어가 나와요, 이게. 두뇌 속에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건 어떻게 해서든 언어로 표현돼요. 여러분 언어로 표현되니까 자꾸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 표현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훨씬 더 자명하고 다른 분들에게 훨씬 더 힘이 있어. 제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우선 반년 동안은 모든 질서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게나. 지킬 건 지키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살아낼 건 살아내. 그리고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에 끄달리면서 놀고 싶을 땐 놀면서도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 사회가 힘든 건지 넌 좀 느껴봐야 돼. 학생은 다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이나 50대 초반이나 공부하는 힘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지. 어느 쪽이 공부하는 힘이 세요? 그냥 이치적으로만 보면 나이가 드는 쪽이 세요. 왜? 삶을 겪었거든. 삶을 겪어냈거든.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힘이야. 그러니까 어른은 공경해야지. 어떤 미친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된 어른들이 왜 같은 한 표를 행사해야 되죠? 이런 뇌가 비어버린 인간이 있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용을 해도 왜 꼭 제가 무슨 노인을 뭐 두둔하거나 그게 아니야. 그거는 어휴, 말할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어요. 노인이 뭐가 노인인지 좀 알고 당신도 나이 들었잖아. 그럼 투표권 없네. 내려와. 어디서 무슨 개혁위원장이니 뭐니라고 있어. 이런 뇌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노인이 뭐가 노인인데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 겪어낸 사람 아니에요. 겪어낸 사람. 열매를 충분히 맺어본 사람 아니에요. 사계절을 더 많이 겪은 사람 아니야.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투표권 같은 얘기를 하고서 갑자기 노인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뉴스 보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갖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이 들어오면 저도 그랬어요. 손님이 우리 집에 어른 손님이 오면요 무조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현관 나가갖고 인사했어. 어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냥 누구든 어른이 오면 그냥 오셨습니까? 뭐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막 짜증나는 손님일 수도 있어. 그쵸?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하지만 누군가가 그냥 마을 아저씨가 와도요. 늘 그냥 가서 아저씨 오셨어요 이러고 꾸벅.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공경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이런 거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할머니가 오면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리모컨이랑 흔들면서 왔어 이러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무슨 학생 인권을 또 챙겨주냔 말이에요. 애들 그렇게 망쳐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지 예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근데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다 깨졌죠. 금이야 오기야 하나밖에 안 나니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다 잘났죠. 자기 자식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붙들고 5시간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젊은 선생님 하나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진리 세상 안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 이렇게 승질이 나요. 화가 나.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승질 나고 화가 나면 저도 피켓 들러 나가야 될까요? 아니, 그건 방법이 아닌데. 저는 더 열심히 강의를 해야죠. 저는 더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 개혁하라고.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엄마들, 그 학부모들, 또는 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선생들, 또는 잘못 배운 학생들, 또는 공경받을 필요도 없는 나이만 찬 꼰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라 모든 질서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게나. 이런 세상에 누구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어울려 살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하하호호거려도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철학적 관념을 가졌는지 우린 몰라요. 얘기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럼 얘기해보지 않았는데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능력 너무 좋네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알려줘. 지금은 여러분 분리 독립되어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까지 꽝 하고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은 몸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야. 말하고 표현하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딱 봤더니 빛이 있고 눈빛을 봤더니 허리멍텅한 것이 저 인간은 악마가 분명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느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 매일 5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종소리와 더불어 강의실에 들어가 있도록 하게 미리 예습을 잘 해두고 강의 구절구절 하나를 잘 공부해 두게. 그냥 뭐 학생한테 메피스토가 지금 거의 엿먹으라고 하는 소리 같이 느껴지죠. 넌 공부나 해 가서 5시간씩 들어 꾸벅꾸벅 졸고 지겨울 거야.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네가. 막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선생이 책에 쓰여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이에요. 이거 뭐 뒤통수 치잖아요. 5시간씩 들어도 제가 아까 교수의 실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거 지금 괴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선생이 책에 쓰여진 것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버릴 걸세. 똑같이 얘기하죠. 괴테도. 자기도 그런 교수니까. 괴테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필기만은 열심히 해둬야 한다네. 마치 성령을 받아쓰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엄청 조롱하죠. 지금 지식인이라고 하는 괴테 수준에서도요. 지금 널려있는 지식인들을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너 배워봤자 아는 것도 없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 너 빛의 실체를 알아? 야, 뉴턴한테 배웠다고 그 법칙이 전부인 건 줄 알아? 아니야.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에서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없이는 빛이라는 건 올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다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냈어. 아, 근데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거 꽤나 의미가 있고 맞네. 책을 한 권 써야지. 색채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색채학을 뭐라고 봐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지만 과학적 관점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고 끝내. 이 한계, 알매 한계가 있는가? 슈타인한테 홍군형이 나겠죠. 그런 인간들이 발도르파로 오면. 자, 이렇게 되죠. 자, 학생. 그런 것은 두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흰 종이에 검게 필기해 놓은 것만은 기분 좋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유 착한 학생. 메피스토 어쨌거나 학부를 하나 택하도록 하게. 그래 공부해 뭐 할 건데. 아무래도 법률 마음이 내키지 않는군요. 법률은 마음에 안 내킨대요. 자네가 그리 생각하는 걸 탓할 수가 없네. 이 학문이 어떠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대체로 법률 권리 따위는 영원한 질병처럼 계속 유전되는 것으로서 여기 이거 이제 보세요. 괴테가 진리는 잘 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괴테는 지구의 진리는 벗어났어요. 그럼 섭리적인 느낌으로 진리를 보는 힘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법으로는 안 된다. 법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자, 대체로 법률이 권리니 하는 것은 영원한 질병처럼 계속 유전되는 것으로서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쪽 길을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지 법에 안 걸리는지 저기서 모퉁이에 돌면은 내가 오른발을 내디뎌야지 법에 안 걸리는지 이 지경까지 가. 이제 왜? 계속 이렇게 질병처럼 유전되는 거니까. 그리고 법끼리 막 충돌해. 계속 그런 상태예요. 영원히 그래, 이제 앞으로. 영원히. 물질 문명의 힘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법률가가 제정신이면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률가 이제 한 분야의 전공 이만큼밖에 몰라. 누가 이제 더 잘해요? GPT가 훨씬 잘해. 훨씬.
법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괴테는 이런 거 보는 건 전문가예요. 진리 세상은 파악하니까. 한 세대 다른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슬쩍 옮겨간단 말이야.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이성이 불합리로 변하고 선행이 화로 변하니 서로 싸우고 서로 맞아. 그냥 이익 집단들의 싸움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법이야? 그게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선생을 위한 인권, 학생을 위한 인권을 계속 만들면 도대체 둘이 화해는 언제 해요? 둘이 화해는 언제 해? 화해는 둘이 소통은 언제 해? 선생인권, 스승인권, 학생인권, 인권, 법으로 이걸 정한다고? 어떻게 화해하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 없이 법이 해결해 준다고요? 제정신이면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법으로는. 그런 얘기죠. 불합리해요, 그건. 선행으로 시작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건 뭘로 변해? 화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암처럼 그냥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자네가 그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슬픈 일이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리 세상을 볼 때요, 좀만 깨달아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뉴스만 보면 답답하고. 이 상태는 되니까. 우리가 타고난 권리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문제 삼는 일이 없단 말이야. 타고난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권리. 타고난 인간의 권리, 타고난 인간의 의무, 타고났다고 하는 그 인간 본성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장. 이거 의무죠, 의무. 어떻게 보면. 의무. 권리는 뭐예요? 권리. 인간은 뭐 할 권리가 있어요? 나하고 죽을 권리. 이치적이에요, 여러분. 억울해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태어난 거 억울해할 필요 없어. 나고 죽을 권리, 그리고 무슨 의무? 지장보살의 의무. 아, 할 일 참 많죠, 여러분. 권리, 의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나고 죽을 권리에 지장보살의 의무래. 어떡해요? 여러분들의 운명인데, 이게. 자, 학생.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 혐오감이 더 커지는군요. 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공부하는 걸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률이요. 그랬더니 메피스토가 이치적으로 진리를 깨부셨어. 그쵸? 근데 이제 또 뭘 얘기해? 훌륭하시네요. 그러면서 신학은 어떨까요?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메피스토가 뭐라 그러는지 보죠. 신학은요. 그랬죠. 난 자네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싶진 않네. 들어가면서 이래버리죠. 신학은요. 그랬더니 야, 정신 차려. 그거 다 사입이니까. 야, 그릇된 길이라잖아요. 신학을 한다니까 그릇된 길이래. 뭐 욕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에 빠져있는 인간들 너 그 덕고를 보고 나서도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이 얘기잖아. 여기는 지금 다 그 우세니까. 여기 뭐 알라신을 믿었겠어요? 부처를 믿었겠어요? 그죠? 기독교 천주교 기반이잖아요. 이 학문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릇된 길을 피하기 극히 어렵다네. 아주 비판하죠. 망가질 뿐이야. 그 속에는 감추어진 독이 하도 많아서 이 종교의 이 삐뚤어진 허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것과 구별하기 거의 불가능하지.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헤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네가 한 스승만을 받들어 그 선생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일 때 조롱조로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체적으로 말해 말이란 것에 의지하도록 하게나. 이치적이지만 엄청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네는 안전한 문을 통하여 확신의 전당으로 들어가게 될 걸세. 자, 지금 여기 각주에는 지금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지금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거의 100%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서를 의미함.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일세라고 메피스토가 과연 이 수준으로 얘기했을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믿어. 한 스승만을 받들어.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말이라는 것에 의지하도록 하게나. 저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한 스승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자신.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인중천지일이야. 인중천지일이야. 그게.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힘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인중천지일. 그게 일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나다가 이 작업인 거야. 이치적으로 보면.
말이라는 것에 의지하도록 하게나 왜 그래요? 말씀 우주니까. 말씀 우주니까.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의 기록들이 뭐예요? 성경, 불경. 자, 그 공부를 해라 라는 말인데 지금 만약에 학생한테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정도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근원적인 수준의 이치를 얘가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 독이 돼. 독이 돼. 그러면 뭐가 돼요? 메피스토가 만약에 실존하는 선생님이라면 이 선생님의 뭐가 될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고차례 한 단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0마디 떠들면 100가지의 뭐가 쌓일까? 업이 쌓이는 거야. 왜? 상대의 상태마다 다르거든. 다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중의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면 야 바보 돼. 그만. 법률 공부하면 어떻게 돼? 암덩이와 같은 거야. 그만해. 이러니까. 그러나 말에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만 하겠지요. 그래도 자꾸 물어보죠. 그야 물론 허나 지나치게 걱정해서는 안 되네. 왜냐하면 개념이 결여된 곳에는 바로 말이란 것이 제때에 나타나는 법이니까 말일세. 자, 이치적으로 보자고 하면 언제나 이치에비는 여러분들의 어깨를 촉촉하게 어떻게 한다? 적셔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치에비는 언제나 엄마 품에 온기야. 그렇죠? 섭리의 로고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하지만 중심 잡게도 해요. 그것이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로 일단 좋게 해석하고 한번 넘어가 보죠. 말을 가지고 훌륭한 논쟁도 할 수 있고 말로써 하나의 체계를 세울 수도 있고 말 자체를 그대로 믿을 수도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뭐예요? 역할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어떻게 음향이 있는 거죠.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여러분. 독을 뱉으면 독이 되는 것이고 약을 뱉으면 약이 되는 거야. 그죠? 말이라는 것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는 단 일획도 빼놓을 수가 없다네.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말의 힘이야. 일의 힘이야, 이게. 일의 힘. 일의 모양으로 글씨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동글리면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니은이고, 디귿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 일의 변형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양 자체도 그렇고, 이치적으로 봐도 어떻게 돼? 이치적으로 봐도 단 1획도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공기 하나도 빠지면 우주가 없어질 판에 문자를 써놨는데 그 문자가 사라지면 우주가 그냥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이치적으로 보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 언어의 힘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또 거기서 느낄 수 있다. 학생. 이제 보세요. 이제 신학도 빠꾸 맞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으로 괴롭혀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패를 끼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의학에 관해서도 역시 적절한 말씀을 몇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얘가 알고 듣는 건지 모르고 듣는 건지 이제 의학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네요. 3년이란 기간은 짧은 세월인데 정말이지 그 분야는 너무 광범위해서 말입니다. 이 의학이라는 것이요. 그 방향만이라도 지시받을 수 있다면 벌써 한참 더듬어 나온 듯한 느낌이 들겠지요.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이제 혼잣말이래 이건. 아, 이제 이따위 무미건조한 말투에 실증이 나는구나. 이제 메피스토도 짜증이 좀 났죠. 다시금 제대로 악마 노릇을 해야겠다. 이제 좋은 말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만약에 진짜 이 학생이 왔는데 좋은 말만 떠들잖아요. 그럼 저는 엄청 위선을 봐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자머리 아줌마. 보통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요. 그 선생님의 어투 때문에 그래요. 어투. 진짜 화를 내는데도 좋은 말로 해. 상냥한 어투로 해. 이제 그런 이 몸에 밴 그런 습성들 실제로 아이들은요. 죄송하지만 거기서 위선을 봐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는요. 아니야. 그건 위선이야, 위선. 엄마 아빠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 감정을 배우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진짜로. 저 정도로 화가 나니까 엄마라는 인간 동물이 욕이라는 거를 하는구나. 칭찬이 아이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칭찬만 하면 아이는 병신이 돼요, 여러분. 꼬추로도 때리지 마라? 아니요, 회초리 들어야 돼요. 회초리 들어야 돼. 아이는 영적이니까요. 어른들보다 훨씬 훌륭하죠. 어떻게 회초리를 대나요? 좋은 말로 타일러야죠.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죠. 병신 만들려면 그렇게. 아이들, 이 영적 자아, 물적 자아를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죠. 폭력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훈육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훈육.
영적 자아는 아직 말랑말랑하니까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이 맞아. 하지만 물적으로는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아이들은. 왜 똥오줌 못 가리면 칭찬만 하지 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치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지금 교육이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동물적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적이다 아이들은. 왜 덩치 큰 아이가 선생님 가서 짜증난다고 싸다게 때리면 어우 잘했네. 그게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지. 우리 아이 참 잘했어요. 이러죠 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교육은 다 바뀌어야 돼요. 다 그들의 작업이에요. 인간성 말살시키는 거. 인간성. 자, 어쨌든 메피스토가 이런 짜증 막 폭발하는 거죠. 아, 자꾸 저따위 것을 질문하니까 내가 위선 떠는 척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군. 큰 소리로 의학의 정신이란 십자리 파악할 수 있다네. 우선 대세계와 소세계를 두루두루 연구하고 다음엔 결국 신의 뜻대로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지. 자네가 학문을 한답시고 떠돌아다녀도 소용없는 일. 이제 막 산통을 막 깨버리죠. 누구나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만 배울 따름이라네. 그러나 순간을 제대로 부탁하는 자, 그자가 진정사나이라 할 수 있지. 자네는 아직 체격도 그럴듯하고 배신도 없지 않은 것 같으니 자네가 자네 자신을 신뢰한다면 다른 인간들도 자네를 신뢰하게 될 걸세. 뭐 나름 이거는 이치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올곧게 서라 이런 의미하고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맞는 이야기야. 특히나 계집을 다루는 법을 배워두게나 이제 이거는 뭐예요? 여기 문맥상은 그냥 너 덩치 큰 애에 불과해 그거예요. 너 덩치 큰 애에 불과해 이런 의미지. 하지만 구도자로 봤을 때는 영적자, 물적자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영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도 건강해야 돼요. 실제로 몸도 건강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나가요? 학생한테 참 좋은 거 가르쳐 준다. 특히나 계집을 다루는 걸 배워두게나.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요. 이성관계 잘 해야 되죠. 어투가 그래서 그렇지. 그죠? 계집들이 아프다 괴롭다 하는 소리는 그칠 날이 없고 그것도 천태만상이지만 딱 한 점으로 치해야 할 수 있다네. 자네가 웬만큼 신용 있게 해나가기만 하면 계집들은 모조리 자네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걸세.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아주 뭐 훌륭하고 그럴듯한 페미니스트 여러분 고소하세요. 이거 여자 비하 발언이야. 고소해 빨리. 페미니스트들 고소해. 뭐해 이거. 괴테 고소하세요. 이 문학작품 고소해. 그래서 교보문고 영품문고에서 팔면 안 된다고 빨리 선언하세요. 가서 피켓 시위해. 이건 문학이니까 괜찮으니 정신 나간 소리들 하지 말고. 고소하세요 빨리. 우선 박사학위를 하나 받아 자네의 의술이 다른 어떤 기술보다 월등하다고 믿게 해야 한다네. 다른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겉만 만지작거리던 온갖 소중한 것들을 환영하는 뜻으로 덥석 만져보게나. 매걸 짚는 법도 터득하고 그리고 이글거리는 눈길을 교활하게 던지면서 얼마나 단단히 졸려맨지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그 날씬한 허리를 대담하게 잡아보란 말일세. 자, 여기 뭐 이 각주에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식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계집을 다루는 법 해놓고선 박사학위 따. 야, 돈 벌어. 야, 여자들 속성 뻔해. 야, 돈 있으면 되니까 너 돈이나 벌어. 그럼 너 여자들 얼마든지 후리고 다닐 수 있어.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괴테가 이런 얘기 했네. 신고해, 빨리 뭐해. 페미니스트들.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메피스토가 섭리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건 음양의 진동값이라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설정해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 음의 힘이에요. 이런 성질이. 이런 성질이. 왜? 음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자, 페미니스트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왜 이런 습성이 있는지 제가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아리만하고 루시퍼라는 게 있어요. 자, 통상적으로 아리만을 여자라고 볼 수도 있고 성질이 그러해서 나가려는 힘은 루시퍼는 남자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치적인 설명이에요. 자, 아리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다시 끌어들이는 힘이 강력해요. 강력해. 그래서 여자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자가 훨씬 잘해. 남자가 100명하고 여자가 100명 했을 때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건 여자가 훨씬 잘해. 남녀 차별 발언이에요? 아니에요. 자, 음양의 진동값으로 봤을 때 은의 힘이 그렇다는 거야. 자꾸 끌어들이면 뭐를 만들까요? 결과물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안에서 누구를 잉태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아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무슨 힘이 셀까? 모성 본능.
그러니까 나가서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가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크는 게 훨씬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훨씬. 자, 페미니스트 여러분들은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출 거면 아빠한테 맡기고 일하러 나가. 아주 당당한 페미니스트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몇 가지만. 아리만이라고 하는 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건 아주 조롱조로 여자의 특성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왜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여자분들이 왜 자꾸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자분들은 특히나 높은 구두를 신고 뾰족 구두를 신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자의 습성 때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성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성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면 이런 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런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인간 지구 발달적으로 왜 남자 여자가 그렇게 나눠져서 어떤 형질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남자 여자가 됐는지 생물학적 근원적인 본질의 특성을 알고 좀 얘기를 하자 그거예요. 알고. 그러면서 여자의 습성은 잔뜩 안고 있으면서 위선 떨지 마시고 제정신인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극소수의 그 극성의 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들. 멀쩡한 훌륭한 엄마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망쳐놔? 맘카페 멀쩡한 엄마들이 훨씬 많아요. 왜 꼭 그 몇몇 맘카페 엄마들이 그렇게 극성이냔 말이야. 왜 멀쩡한 엄마들이 이렇게 망쳐놔요, 자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괴테도 이때 당시에도 그 계집의 특성을 보니 아프다, 괴롭다, 계속 칭칭대고 천태만상 이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치적으로 보면 여자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훨씬 멋져 보이는군요. 어딜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얘 학생이 진짜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알고 이해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가서 여자 허리 한번 잡아본다는 거네요. 어, 학생이 건장한 청년이었나 보지. 자, 메피스토 여보게 이론이란 모두 회색빛이고 푸른 것은 오직 인생의 황금나무뿐이라네. 얘야 얘야, 내가 너를 좀 조롱조롱 헷갈리게 했지만 참 살기 어려운 건 또 맞아. 이론이라고 하는 건 회색빛이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론이 현실이 돼야 된다고 하죠. 이론이 실제가 돼야 된다고 하죠. 아무리 천부경 얘기하고 나는 나 얘기하고 어? 고차 사고 얘기해도 뭐예요? 그게 이론일 뿐인데 현실이 돼야죠. 현실. 현실이 되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천부경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좋은 교재가 있어요.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이런 파우스트들을 정말 본인의 우주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게 현실이 얼마만큼 됐는가의 증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일이 되면 다 통해요. 이런 것들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황금나무를 꼭 찾아라.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준 황금나무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라.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꼭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에덴 동산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또 계속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에덴 동산 그냥 두면 돼, 안 돼? 안 돼. 계속 골고다의 비를 박아야 돼. 골고다 십자가 계속 박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일적십거 하는 거예요. 일적십거. 계속 십거 하는 거예요. 일적십거. 맹생코 말씀드리건데 저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고 선생님 지혜에 관해 철저히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또 근성은 있죠. 근성은 있어. 저도 지금 이렇게 자꾸 이 진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짜증을 종종 폭발시키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뭐 상태적으로 보면 제가 집중해서 그렇죠. 이거 약간 연기예요, 여러분. 저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상태만 얘기하자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중요해. 저는 오직, 저는 오직 그래요.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 세상과 섭리 세상의 특징, 여기서 여길 벗어나고 여기서 여길 벗어날 때마다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진리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비판을 하죠. 과감하게. 이게 다 뭐예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일 필요도 없어.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을.
얼마든지 제 유튜브에 와서 비판해도 되고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쓰세요. 여러분 의견 있으면. 의견 있으면. 비겁하게 이제 싫어요, 싫어요 누르지 말고. 이 손가락이 있으면 쳐요.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주지. 뭐 이제 이런 뭐 선생님의 자세. 자,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제 서명첩을 내놓아야겠습니다. 호의를 베푸시어 서명을 하나 해주십시오. 자, 뭐 서명 받는 게 무슨 풍습이었대요. 그렇게 하지. 적어서 돌려준다. 자, 이제 읽어요. 메피스토가. 너희 신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이거 우리 아까 읽었던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서 신과 같이 되겠네. 쟤네 우리 같이 되겠네.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겠네. 나는 나를 알고 영적 자와 물적 자가 교차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신과 같이 되어서 영생하는 거야. 그죠? 저 여기 써놨네요. 메피스토가 진리를 딱 써놔줬네. 이거 근데 학생이 알까? 알까? 이 구절의 의미를 알까? 신과 같이 되는 게 뭔지, 선과 악이 뭔지 알까? 괴테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는데 메피스토 옛 격언가 내 아주머니의 뱀의 말을 따르라. 그죠? 내 아주머니인 뱀의 말을 따르라. 메피스토가 뱀, 뭐 또는 루시퍼의 혈통을 쭉 따라와서 괴테의 머릿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픽션이자 논픽션인 이치이자 실제인 메피스토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신과 닮았다는 것이 두려워지리라. 자, 이것도 구도자가 정말 철저하게 느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깨닫다 보면요. 이제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일이 되어 가다 보면, 무에 막, 여러분이 막 빨려서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를 여러분 엄청 느껴요. 내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내가 신이라고? 근데 육생에서 고찰해보니까 내가 진짜 신이 맞는데,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확실한데? 엄청 무서워지고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고찰에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자, 이런 상태도 겪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학생은 가고 파우스트가 슬쩍 다시 등장해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메피스토. 당신이 좋은 데로 갑시다. 우선 조그만 세계를 다음에 큰 세계를 보도록 하지요. 나를 봤으면 우주를 봐라. 근치제신 원치제물 하는 것처럼 조그만 세계를 다음엔 큰 세계를 보도록 하자. 당신은 아주 즐겁게 아주 유익하게 이 과정을 공짜로 수업할 수 있게 될 것이 왜다. 자, 이제 뭐 문맥상은 여기 각주에 써 있네요. 작은 세계는 1부, 2부가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학생과 그레첸이 등장하는 소시민의 세계, 그리고 2부에 나타나는 왕후 귀족들의 정치 세계, 더 큰 세계로 나가죠. 어, 이게 어떻게 각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1부잖아요. 1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2부를 알았을 때 얘기잖아. 근데 괴테가 만약에 1부를 먼저 쓰고 수정을 안 했다 그랬을 때는요. 이거는 이치적인 얘기예요. 이치적인 얘기. 이 갑줄은 단 사람은 2부까지 보고 한 얘기지. 이건 이치적인 얘기예요. 근치대신 원치 재물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괴테는 그 정도는 아니까. 너 안에서부터 자연을 찾아서 진짜 자연을 봐라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갑주가. 자, 파우스트, 나는 이 긴 수염 하나만으로 그렇게 경박한 생활 태도는 취하지 못할 것이다. 시도는 해보겠지만 신통한 성과는 얻지 못하리라. 난 한 번도 세상과 어울려 지내보질 못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왜 이렇게 왜소하게 느껴지니? 나는 언제 어디서나 당황하고 말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진짜 뭐 여기 얘기한 뭐 작은 세계, 소시민의 세계에서 내가 굴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 좀 당황할 것 같은데 자신 없어. 좀 두려운데. 그 세계가 뭐지? 마치 왕족이 어디 저기 저작거리 가가지고 놀아보는데 약간 불편스러운 것처럼 파우스트 그런 얘기를 했죠. 메피스토 여보시오. 그런 건 모두 다 잘 될 것이오. 자신만 있으면 곧 사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외다. 자, 이거는 어, 용기가 나는 법한 말이에요. 메피스토의 이 섭리 이야기는
다 잘 될 것이요. 뭐예요? 용기 내란 소리죠. 용기 내고 운명과 숙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공포도 느끼지만요. 공포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운명, 숙명이라 그랬다 그러면 보통은 왜 우리 운명은 이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좌절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운명이라 그러면. 그리고 자꾸 극복의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운명이라 그러면. 왜 운명에는 그렇게 공포만 있어요? 운명은 왜 꼭 극복의 대상이라고 얘기해? 운명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 이렇게 좀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토닥토닥 해주는 힘이 자연 섭리는 언제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섭리를 벗어나 보면 그 힘이 뭔지 알아. 그 힘이 양쪽에 다 있다 그거예요, 힘이. 자신만 있으면 곧 사는 방법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의적이라서 제가 좀 지금 방금 밑줄을 쳤는데 자신만 있으면 나만 있으면 그죠? 그리고 또 용기, 그 자신감, 자신만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됐지만 중의적으로 딱 잘 표현됐어요. 그죠? 스스로가 있으면 또는 용기가 있으면 그거를 믿으면 굳게 믿으면 곧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된다. 이게 신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신도 똑같아. 신은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신도 똑같아. 신도 자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야지 신도 어떻게 해요? 신이 사는 방법을 알아. 그죠? 그 사는 방법을 모르는 신들이 뭐예요? 열반해탈하고 거짓 참나를 깨달아가지고 좀비가 된 신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얘네들은 이거 몰라. 왜 자신이 없거든. 진짜 용기도 없고 진짜 자신도 없거든. 왜 비우고 올라와서 하도 비워라 비워라 해서 비우고 올라왔더니 정말 텅 비어버렸네. 이런 젠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파우스트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집에서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이냐. 말과 하인과 마차는 어디에 있느냐. 자, 현실적으로 좀 돌아왔죠. 메피스토. 그저 이 외투를 펼쳐놓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싣고 하늘을 날아갈 것입니다. 마법의 양탄자처럼 막 날아가는 거죠. 어, 자, 이거 여러분 동화 한 편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 현실을 살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들, 딸, 자식, 직장 동료들 있죠. 그 현실에서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하면 이렇게 비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내가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나의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가? 실제로 내가 가족을 떠나야 할 것인가? 이 현실 안에서도 이 좁은 방구석 안에서도 나는 어떻게 구도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질문이에요, 지금. 내 이 속세 속에서 내 이 현실 속에서 구도자임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이냐. 나 공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뭘 깔아야 될까요? 여러분들만의 마법의 양탄자를 깔아야 돼. 여러분들만의 마법의 양탄자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드러나 있는 최고의 양탄자가 뭐예요? 마법의 양탄자가 뭐야?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은 우주 끝까지 여행시켜줘. 심지어 무주까지도. 우리가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천부경의 마법의 양탄자의 힘은 현재 드러난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해. 그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저 이 외투를 펼쳐놓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싣고 하늘을 날아갈 것입니다. 이 하늘은 뭐예요? 천지인, 대삼합한 우리의 대우주 끝까지, 우주들의 끝까지, 심지어 그것의 어머니 자리엔 무주까지도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이런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는 때에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아가라. 기꺼이 나아가라.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는 때 너무 커다란 짐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하게 될 약간의 불기운이 우리를 기민하게 지상에서 올려줄 것이라. 우리가 가벼우면 그만큼 더 빨리 날아오를 겁니다. 그럼 당신의 새로운 인생길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라면서 이제 쭉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전설상의 파우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괴테도 전설, 이미 괴테 이전에 내려오는 전설의 파우스트가 있고, 괴테가 각색한 파우스트가 있대요. 전설상의 파우스트도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중을 날아다닌대요, 실제로. 극중 각색을 보면. 작가는 이 마술 외투를 불기운으로 채우고 있는데, 마침 1782, 83년에
몽골피어 형제가 처음으로 기구를 띄기 위해 열기를 이용하였고 괴테는 이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해요. 진짜로 우리 열기구가 뻥 하고 떴나 보죠. 그러니까 아 진짜 저 불기운이 인간을 저 물건을 높은 곳으로 띄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갑주에는 달려 있는데 저는 괴테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학에 굉장히 유능하고 관심이 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거는 이치예요, 이치. 이 세상에서 불기운 하면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불기운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태양의 힘이야. 불기운은 태양의 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빛의 힘이죠. 빛의 힘은 뭐예요? 비춰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구도자임을 선택해서 이 양탄자를 펼쳤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엘로힘을 향해서 빛의 힘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야. 그거 누가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이 지옥이라는 설정값, 망각의 강을 건넜으니까 고통 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설정값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민하게 지상에서 붕붕붕 하고 띄워주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만왕만내하면서 천의 뜻을 아는 거야. 천의 힘을 자꾸 받아가면서 지혜 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게 합일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합일 이루어지는 과정. 가벼우면 그만큼 더 빨리 날아오른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물질 세상에서 양손 가득한 게 가벼운 죽음이에요. 양손이 가벼운 게 진짜 가벼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물질 싸들고 가요? 아니죠. 돈 싸들고 가? 아니죠. 죽기 직전까지 이 아파트 한 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 그게 바른 죽음이에요? 아니야, 그 엄청 무거운 미련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이거. 아파트 한 채가 도대체 뭐라고. 죽기 직전까지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꼴을 봐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가벼워야 된다. 물질적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어? 영적인 게 있어, 영적인 게. 그래서 이병철인지 무슨 머시기인지 회장님이 죽을 때 몇 가지 질문이 있다잖아요. 질문 수준이 뭐예요? 나 이렇게 돈 벌었는데 죽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무서워, 두려워요?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썼던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모 회장이 그런 질문 수툭하게 해놨죠. 그 뭐예요? 그 수준, 질문 수준 도대체.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가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로 그렇게 늙어 죽은들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기껏해야 죽을 때 그런 질문 하는데. 천부경을 그거는 지금 몇십 번만 돌려보면요. 다 질문 해답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제 강의가 들리시던 분들은 전생에 그런 질문을 이미 수천 번, 수억 번을 해온 사람들이야. 그 질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치 그 질문을 한 사람처럼 떵떵거리고는 살지만 죽을 때 그 고통값에 죽겠지. 그러면 그분이 다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 문명의 힘이란 게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영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갈구하고 가면 뭐예요? 아, 이거 물질 이거 덧없구나. 돈 이거 명예 이런 거 별로 덧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지 같은 구도자로 태어나는 거야. 제 표현이에요, 그냥. 그지 같은 구도자. 제 꼴도 그지 같은 구도자예요, 여러분. 지금. 음.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다만 다행인 건 빚은 없. 요 정도. 그냥 요 정도일 뿐이야. 제가 뭐 그지 같은 구도자죠.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아파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죽을 때 생각한 대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업과 카르마 법칙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한 대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다. 이렇게. 야,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생을 보면 다 안다고 하는 게 제가 전생에 어떤 특징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전생을 살았을까요? 지금을 보면 그래서 다 나온다 그거예요. 지금을 보면. 그것도 뭐예요? 거의 랜덤급이에요. 랜덤급. 고차를 더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거의 무의미해. 이제 너무 업과 카르마의 그 메커니즘이 지금인 진동값의 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진화 발달 기상 지구의 정점, 지구의 정점을 맞아서 막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업과 카르마의 진동값도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끝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젠. 그래서 제가 랜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찰이 있으니까 제가 랜덤이라고 하는 거지 괜히 랜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벼우면 그만큼 더 빨리 날아온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길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게 물질 문명으로 빠지는 길이건, 구도자로 빠지는 길이건, 이 사이로 빠지는 길이건, 그냥 나자마자 죽는 길이건, 천수를 누리지만 그냥 동물처럼 살다 죽는 길이건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길이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축하하는 바예요. 그게 마음이야.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축하받을 만해요.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왜?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좀 뭐 불안해요? 어디 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그 상태가 스스로 축복받은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축복받은 상태다. 그 상태를 이런 면으로는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축하해요. 게다가 우리 강의를 들어. 그리고 천부경 공부를 해. 그리고 근현대에 정말 훌륭한 슈타이너 선생님을 만났어. 동양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선생님을 이제 더 찾아야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만큼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서 제 얘기가 끝날까요?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도대체 축복받아서 제가 축하할 정도로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힘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도 축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표현해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면 안 돼. 나가라 그러잖아요. 메피스토가. 그래, 나가자.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메피스토와의 내기가 끝나고 이제 여행길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쭉 여행을 시작해요. 지하 술집 이런 장면들로 쭉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만의 메피스토를 소환하고 여러분 인생 주변에서 파고노놈 같은 사람들, 하인 같은 사람들, 노인 같은 사람들, 마녀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면서 여태까지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을 지켜야죠. 중도를 지켜야 돼요. 뭐 하면서 중용하면서 중도를 지켜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너무 비판적인 자세만 취하면 안 돼요. 제가 비판한다 그래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돼. 그게 사실이면 사실대로 받아들이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파우스트를 읽더라도 고차를 확장시켜서 지장보살의 소원을 계속 챙기자. 그런 정도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